안녕하세요. 락스이즈의 김동주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픈 웨더 맵 API를 활용해서 날씨를 보여주는 앱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완성본의 화면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서울 해서 서밋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서울 입력한 도시 나오고요. 그리고 국가, 그리고 현재 온도, 그리고 현재 날씨를 대변할 수 있는 아이콘, 그 다음에 설명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하나 더 해볼게요. 뉴욕이라고 입력해 봤더니 뉴욕은 영하 8도에 맑은 하늘을 보여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시 이름을 넣었을 때 그 도시의 현재 날씨 정보를 보여주는 간단한 앱을 만들어 볼까 해요. 자, 일단 이 앱은 제가 예전에 만든 오픈웨더 맵의 사용법과 거의 유사한데 이번에는 우리가 원하는 요 형태대로 보이게 하는 걸 해볼까 합니다. 이전에 했던 오픈웨더 맵의 사용법은 우측 상단에 카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웨더맵은 국내 기상청 정보로 하는 웨더맵도 있었어요. 그 부분도 우측 상단에 카드 정보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 API가 작동하려면 오픈 웨더 맵이라는 날씨 정보를 제공해주는 회원가입을 하고 API를 받아와야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해당 사이트에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픈 웨더 맵이라고 해서 구글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검색 결과 이렇게 있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전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회원가입은 그냥 잠깐 한번 볼게요. 로그아웃 한 다음에 회원가입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은 Create an Account 해서 이메일과 비밀번호 등을 넣으시면 회원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회원가입한 다음에는 여러분의 이메일로 확인 메일이 가요. 그 확인 메일을 클릭해야지만 활성화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 다시 로그인 좀 해볼게요. 자, 로그인을 하고 여러분의 지금 이제 마이 페이지에 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API 키에 가보면 여기 키 넘버가 있어요. 자, 기본적인 사용법은 하단에 How to Start에 보시면 여기 How to Start 시작하기 부분에 가보시면 현재 날짜 이거는 forecast면 예보를 보여주는 거고요. 예보 뒤에 ID 뒤에다가 city의 고유 ID를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 뒤에다가는 API 키 발급받으신 API 키를 넣으시면 요걸 이용해서 날씨 정보를 조회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현재 날씨 정보는 그래서 일단은 프라이싱 잠깐 보고 올게요. 가격 정보를 보면 프라이싱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무료 계정으로 쓰고 있고요. 무료 계정에서는 1분당 60컬 그러니까 조회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월은 100만 건을 무료로 조회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무료로는 뭐 충분히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무료 계정에서도 5일치의 3시간 간격의 예보 데이터를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 정도의 기능을 무료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API 한번 가볼게요. API에서 보시면 원컬 API 3.0 있고요. 내려와 보겠습니다. 여기에 API의 다큐멘트들이 있죠. 그러면 현재 날씨 정보를 보여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니? API 다큐멘테이션 보도록 할게요. 웨더 하고 여기에 지금 여기는 latitude 해서 longitude 해서 위도와 경도를 넣는 방법도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 이름으로 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PI에서 현재 날씨를 조회하는 여기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시티 이름으로 조회하는 방법, 시티의 아이디로 조회하는 방법. 우리는 아까 입력할 때 도시 이름을 넣었으니까 시티 이름으로 조회하는 방법을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보면 시티 이름, 여기에 시티 이름이 쿼리에 들어오면 된대요. 그리고 뒤에 컨트리 코드를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시티의 네임만 넣고 가장 위에 있는 요걸로 해서 조회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예제 여러분 다운받으신 예제에서 HTML 구조, CSS 스크립트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받으신 HTML 구조부터 확인해 볼게요. 현재 브라우저 화면도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서버로 오픈할게요.
자, 현재 이렇게 해서 CSS가 잡혀 있는데요. HTML 구조부터 보면 상단에 이렇게 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폼이 있는 거고요. 인풋의 폼. 그리고 오토 포커스가 걸려 있어서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커서가 인풋창, 입력창에서 깜빡거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밋 버튼이 있고, 그리고 잘못 입력했을 때 여기서도 한번 잘못 입력을 해볼게요. new 해서 잘못 입력을 해봤어요. 그러면 뉴라는 도시가 있네요. 잠깐만요. 그러면 서울에서 서울 1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화면과 같이 밸리드의 시티 이름을 넣어라 라고 해서 메시지가 나올 자리, 여기에 메시지가 나올 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데이터는 스크립트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앞서 쿼리를 보낸 다음에 그 결과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화면에 출력할 건데, 그게 여기에 주석으로 해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 형식으로 해서 입력한 내용으로 조회된 결과에서 제이슨 파일에서 도시 이름, 기타 등등, 현재 온도, 그리고 현재 기온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 그리고 현재 날씨 정보가 비교의 캡션 안에 이렇게 들어온 식으로 구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석 처리를 해놓은 이유는 일단 우리가 CSS를 잡을 때는 아직 여기에 데이터가 없으니까 CSS를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풀고 볼 거예요. 얘를 풀고 CSS를 잡은 다음에 다시 주석 처리할게요. 자, 그럼 현재 화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아직 이미지 없으니까 당연히 화면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CSS 보도록 하죠. CSS, 메인 CSS로 보도록 할게요. 메인 CSS를 보면 일단 여기서 이 예제에서 쓸 변수명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 배경의 색깔과 텍스트의 컬러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색깔들 쓸 것들 변수로 잡혀 있고요. 초기화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요소의 마진과 패딩을 제로로 바꾸고 크기는 보더까지로 해서 우리가 위드와 하이트를 넣고 보더를 넣어도 위드와 하이트 지점 위드 하이트 안쪽으로 보더 패딩 뽑아주고 있겠고요. 버튼은 마우스 올렸을 때 커서 모양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의 appearance none 해서 이걸 혹시 핸드폰에 봤을 때도 인풋의 모양을 iOS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 둥글게 한다거나 고유의 스타일이 PC하고 다르게 나오는 거 그걸 리스트해주고 있어요. 인풋과 버튼은 기본적으로 보더가 있는데 보더 없애버리고 있고요. 백그라운드도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웃라인 포커스에 탭이 걸렸을 때 아웃라인도 안 보이게 되어 있고 컬러는 부모로부터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는 디스플레이 블락해서 전체 너비는 브라우저 부모가 만들어준 너비 안에서 전체를 다 쓰게 되어 있고요. 그거 대비 이미지에 원래 가지고 있던 비율대로 늘고 줄고 하도록 하이트가 오토로 되어 있어요. URL에는 리스트 분림 모양이 안 나오도록 리스트 스타일 난 되어 있습니다. 바디의 폰트 사이즈는 16픽셀, 그것 대비 라인 하이트는 1.3배, 그리고 폰트는 로보토라는 폰트를 쓰고 있네요. 그러면 왜 폰트가 HTML에 로드가 안 돼 있네요. 웹 폰트 로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보토.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위에서 변수 잡았던 색깔, 컬러 나오고 있어요. 자, 로보트가 없으니까 로보트부터 일단 가져와 볼게요. 폰트 구글닷컴에 가서 로보토 폰트의 기본 폰트 좀 가져올게요.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예쁜 모양을 이용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로보토 있죠? 로보토 선택, 두께를 선택하는 게 안 보이네요. 다시 보시면 로보토 선택했을 때 우측 상단에 get 폰트 있고요. get 폰트에서 get embedded code 눌러볼게요. get embedded code에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UI가 다 바뀌었네요. 자, 400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임포트 방식으로 가져올 거고요. 웹에서 가져올 거니까 임포트 방식으로 가져올 거고 두께 다 가져올 생각 없습니다. 예, 체크를 체인지 스타일에서 여기에서 꺼버리고 제가 필요한 것만 가져올게요. UI가 금세 바뀌었군요. 자, 선택을 하고 get 폰트 했고요. 거기 안에서 여기 저는 웹에서 쓸 거니까 웹을 선택을 했고 여기에서 전 400만 쓸 거예요. 400만 기본 체크 되어 있는 상태군요. 자, 이 상태의 코드 이거 복사할게요. 안에 add import 부분만 복사했습니다. 예제로 와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최상단에 넣으셔야 돼요. 구글의 폰트 최상단에 이렇게 해서 로드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바디에 아까 이제 폰트 로고토 있으니까 잘 나오겠죠? 브라우저면 볼까요? 폰트들이 네, 바뀌어 있군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있는 이 폼의 스타일부터 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폼의 스타일. 여기 이 부분의 스타일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 얘가 HTML 좀 봅시다. HTML의 탑 배너예요. 탑 배너의 안에 글씨는 흰색으로 바꿀게요. 클래스명 탑 배너. 안에 흰색의 글씨가 변수명 요거였죠? 텍스트 라이트였습니다. 변수명 텍스트 라이트 반영할게요. color var 변수명 텍스트 라이트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브라우저 한번 볼까요? 네, 흰색으로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제목 크기 좀 잡을게요. 제목이 클래스명 헤딩이군요. 헤딩에 CSS 잡겠습니다. 자, 폰트 사이즈 4램에서 기본 사이즈 4배로 키워줄 거고요.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 볼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간을 조금만 늘릴게요. 레터 스페이싱 0.02 EM 해서 조금만 늘리겠습니다. 0.02 EM이면 EM은 EM 단위가 쓰여진 곳의 폰트 사이즈의 배수니까 얘 폰트 사이즈가 지금 몇입니까? 4램이에요. 16 곱하기 4 하면 얘 폰트 사이즈는 64고요. 그 64에다가 0.02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게 1 EM이라고 하면 16픽셀이고요. 거기에 곱하기 0.02라고 하면 1.28 픽셀 정도 살짝 띄워준 거예요. 봅시다. 자, 레터 스페이싱 살짝 줬고요. 패딩을 이용해서 아래쪽에 공간을 살짝 만들게요. 바지를 이용해서 해도 될 것 같고요. 마진 바텀에서 30픽셀 하겠습니다. 네, 제목의 스타일은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폼의 스타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폼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폼 태그 볼게요. 폼 태그에 보시면 인풋과 버튼 이렇게 있습니다. 인풋과 버튼 얘들을 플렉스로 가로 배치를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탑 배너 안에 폼이죠? 탑 배너 안에 폼입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정확하게 가로 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좀 볼게요. 그래서 인풋 옆에 썸밋이 바로 있게끔 플렉스로 가로 배치를 해줬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인풋의 스타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완료본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밑에 밑줄이 있고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높이 지정할게요. 인풋에 가서 폰트 사이즈 이 램 해서 32픽셀 줬고요. 하이트 40픽셀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딩을 이용해서 내부의 공간을 좀 만들어 볼게요. 상, 좌우, 하 해서 공간을 만들어 주고요. 보더를 아래쪽으로 1픽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픽셀 살리드 색깔을 지정 안 하면 여기 안에 글씨의 색깔로 나올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넣어보면 브라우저면 봅시다. 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레이스 홀더의 색깔 넣어보도록 할게요. 플레이스 홀더의 색깔 넣어보겠습니다. 인풋에 플레이스 홀더의 색깔은 이렇게 콜론 2개로 해주셔야 되고 플레이스 홀더 이러면 저 미리 보기 글씨의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색깔을 컬러 현재 컬러로 할 거예요. current 컬러라고 했습니다. 현재 컬러. 그러면 여기에 지정된 글씨 색깔의 컬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쓸 때도 그리고 플레이스 홀더의 색깔도 같습니다. 됐죠? 여기 현재 컬러. 여기를 지정하기 전에 여기 색깔을 주기 전에 현재 컬러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버튼의 스타일 잡아볼게요. 버튼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답니다. 모서리가 둥글둥글 하고요. 빨간색 백그라운드 변수명 지정됐던 거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왼쪽 사이의 간격 15픽셀은 얘 부모한테 가서 갭으로 할게요. 갭 15픽셀 이렇게 간격을 떨구겠습니다. 배경 주고 스타일 잡아보도록 할게요. 탑 배너 폼 안에 버튼입니다. 버튼 CSS 폰트 사이즈 1램 폰트 웨이트 볼드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패딩을 상하 좌우 해서 주겠습니다. 기본적인
위드와 하이트는 안 줄 거예요. 왜냐면 얘 안에 크기가 뭐든 간에 제가 지정한 상하의 여백, 좌우 여백에 나와서 자연스럽게 폼의 크기, 버튼의 크기가 만들어지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보도에 레디우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변수명 앞서 설정한 거 중에 red해서 백그라운드 설정할게요. 자, 나중에 이걸 이제 마우스를 올리면요. 이렇게 해서 색깔이 살짝 어두워지거든요. 어두워지도록 그 과정이 보이도록 트랜지션을 걸게요. 트랜지션 백그라운드 컬러가 바뀌는 그 과정을 바뀌는 과정을 0.3초에 걸쳐서 중간이 빠른 속도 모델로 is in, out 이제는 느리다 in, out 스타니스니까 도입부와 끝부분이 느리다 라고 하신 거고요. 여기다가 버튼의 마우스를 올리면 색깔을 어두운 컬러로 바꾸겠답니다. 백그라운드 앞서 변수명에서 다크드가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빨간색으로 바꿔보자 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해서 잘 바뀌고 있어요. 글씨가 조금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얘도 자간을 앞서 레터 스페이싱 넣었던 거하고 똑같이 제목에서 넣었던 거와 똑같이 레터 스페이싱을 넣을게요. 글씨가 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넣을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간을 만들어 줬고요. 이제 밑에 여기에 메시지, 이 메시지의 스타일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메시지는 지금 여기 바로 밑에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메시지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얘한테다가 플렉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다 만약에 텍스트를 이렇게 쓰면 그러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여기에 억지로 낼 수 있는 방법은 포지션뿐이 없어요. 그래서 폼에 가서 포지션을 설정하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invalid 뭐 name 이런 식으로 경고무가 나온다 라고 일단 경고무가 있어야 우리가 CSS를 잡으니까. 자, 폼을 기준으로 얘를 앱솔루트로 아래로 내립시다. 해볼게요. 폼에다가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포지션 relative 기준 설정하고요. 폼 안에 얘가 클래스명 메시지였죠. 메시지 클래스명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포지션 앱솔루트로 절대값으로 위치를 잡겠다라고 하고요. absolute 절대값으로 위치를 잡는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탑값을 100%에서 기준 위치에서 완벽하게 아래에 있도록 하고요. 그거보다 10픽셀 정도, 5픽셀 정도 더 나가라고 할게요. CARC 100% 플러스 5픽셀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요소의 높이가 몇이든 간에 기준 위치에서 아래쪽에 딱 붙어 있게 되겠죠. 왼쪽에 붙어 있으라고 하고요. 네, 그러고 화면 볼게요. 네, 여기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스트의 스타일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폼은 작성이 다 됐고 이제 리스트의 스타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는 HTML에서 앞서 우리가 주석을 풀어서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웨더 아이콘도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웨더 아이콘을 좀 가볼게요. 오픈 웨더 앱에 가서 웹사이트에 가서 여기에서 웨더 아이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런트 웨더에서 컨디셔널 코드 리스트 오브 컨디셔널 코드가 있어요. 여기에 가면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리스트 오브 웨더 컨디션 코드 있고요. 웨더 컨디션 검색 좀 해볼게요. 컨디션 코드 있고요. 네, 웨더 컨디션 페이지에 와 있어요. 웨더 컨디션스에 와보면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요 아이콘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에는 이걸로 밤에는 이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임시로 이미지의 경로를 하나 넣어 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add2x라고 되어 있는 건 모바일 페이지 또는 핸드폰 페이지에서 PC 대비 2배 사이즈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저는 지금 밤이니까요. 밤이니까 요런 아이콘 한번 써볼게요. 마우스 클릭해서 얘 경로를 보면 되겠죠. 개발자 도구에서 경로 확인해 봤고요. 2x 이미지 그냥 쓰고 있네요. 위에 거 그냥 복사했어도 되겠군요. 복사해 봅시다. 주소 복사해 볼게요. 그게 임시로 화면에 나오게 하고 CSS를 잡는 게 편하겠죠? 봅시다.
여기다가 넣고 소스에 넣고 CSS를 잡아볼까 합니다. 브라우저 화면 볼까요? 네, 이제 아이콘이 있죠? 그러면 CSS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흰색의 배경이 있게끔 하고 각 요소들의 크기와 위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은 요소가 나오면 얘들이 어떻게 배치되게 하고 싶냐면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오사카 넣어봅시다. 그러면 리스트가 이렇게 4개가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4개로 나오다가 줄어들면 3개, 그 다음에 2개,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할 거예요. 그리고 윗부분도 반응형이 살짝 돼 있습니다. 자, 요게 4개 나오고 3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 CSS의 그리드를 활용할 거예요. CSS 디스플레이 그리드를 이용해서 여기에 컬럼을 지정해주고 그 컬럼에 요소들이 배치가 되도록 CSS를 짤 겁니다. 자, 그래서 반응형도 돼 있어요. 여기 반응형까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리스트 하나의 스타일은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자 보도록 할게요. HTML에서 보시면 얘가 AJAX 섹션 안에 있는 요소들 스타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JAX 안에 각각의 리스트는 li 얘입니다. 그러면 클래스명 CT라고 되어 있네요. CT의 스타일부터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자, CT에 가서 패딩을 이용해서 공간을 좀 만들게요. 상하 좌우는 10%라고 하겠습니다. 보더 레디우스 줄게요. 둥근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20픽셀. 백그라운드 흰색은 아까 변수명 텍스트에 light가 얘가 흰색이었으니까요. 지정해주고 컬러 안에 글씨 색깔 지정할게요. 변수명 텍스트에 red 해서 이렇게 medium 해서 지정하겠습니다. 우리 거 화면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게 지금 하나 잡은 거고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앞서 메시지 자리에 아까 앱솔루트를 했기 때문에 그 요소가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UL에 위에 마진을 주거나 아니면 폼에 아래 마진을 주어서 공간을 좀 줄게요. 여기에서 탑 배너 아래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부모가 공간을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하니까 탑 배너에 가서 아래쪽에 공간을 좀 줄게요. 마진 바텀 해서 50 정도 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간을 떨궈줬고요. 그리고 완료본과 같이 여기에 지금 이 제목의 스타일 그리고 위에 KR 해서 나라 자, 완료본에 있는 요거의 스타일부터 작성을 해볼게요. 그리고 얘처럼 나오게 하려면 일단은 요거 하나 스타일 잡은 다음에 리스트를 늘려놓고 앞서 그리드로 배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드까지 가서 위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첨자가 city name 안에 sup sub 태그입니다. 클래스명 얘 안에 sub 잡을게요. 자, 폰트 사이즈를 기본 대비 조금 작게 해줄 거고요. 0.5 EM 해서 조금 더 작게 해줬고요. 그리고 패딩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딩을 이용해서 공간을 좀 만들게요. 상하, 좌우, 레디우스 주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준 다음에 볼게요. 백그라운드는 변수명 오렌지 지정하겠습니다. 자, 안에 글씨 색깔 지정할게요. 흰색, 텍스트 라이트, 흰색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 줘볼게요. 얘 높이가 몇이 잡힙니까? 검사 좀 해볼게요. 검사를 해보면 약 18픽셀 잡히네요. 그러면 그거의 반만큼 레디우스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더 레디우스 9픽셀 정도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프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중요한 거니까 온도를 키울게요. 온도 보도록 합시다. 온도가 클래스명 cttemp 보도록 할게요. cttemp 폰트 사이즈 할게요. orem 해서 넣고요. 폰트 웨이트 볼드 해서 키워줍니다. 위에 공간 조금만 떨굴게요. 10픽셀 컬러는 어두운 색깔로 하겠습니다. 텍스트에 dark 네, 이렇게 해서 키워줬고요. 여기 위첨자의 스타일 작성하겠습니다. cttemp 안에도 sup 있고요. 폰트 사이즈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0 폰트 사이즈 0.5 EM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고 얘는 대문자로 바꾸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게 피그의 캡션이었나요? 이겨 피그의 캡션 위에 공간 살짝 주고 대문자로 바꾸고요. 부모는 물고 좀 들어올게요. 피그의 캡션 태그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리스트를 좀 여러 개를 만들고 보도록 할게요. 스타일은 대략 잡았고요. 리스트가 여러 개 나올 때 한 4개 정도 해볼게요. 4개 정도 임시로 복사해봤습니다. 자, 저것들이 완성본처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 부모한테 가서 그리드를 이용해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부모가 cts예요. cts에 가서 스타일 잡아보도록 할게요. 클래스명 cts입니다. cts에 가서 디스플레이 그리드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리드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드 템플릿 컬럼 해서 템플릿 컬럼 넷 컬럼 원 프랙션인 넷 컬럼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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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할 거니까 repeat 이렇게 해서 원 프랙션 4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서 만든 영상 우측 상단에 카드로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간격도 지정을 할게요. 여기가 하나가 더 있으면 밑으로 내려왔을 때 간격까지 지정을 할 거니까 갭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의 갭에서 상하 30픽셀, 좌우 20픽셀 해서 이렇게 갭을 지정할게요. 자,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반응형까지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너비가 줄어들면 원료본을 볼게요. 원료본을 보면 이렇게 해서 3개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0픽셀 이하에서는 이라고 해서 미디어 콜을 작성해 볼게요. 미디어 스크린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기에서 전체 너비가 1000픽셀 이하일 때는 3개씩 나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cts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cts에 다른 건 다 유지하고 얘만 바뀌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하고 밑에 거는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자, 그리고 700 이하에서는 700 이하에서는 2개씩이라고 해볼게요. 원 프랙션을 2번 반복해 해서 너비를 줄여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잘 떨어지고 있고요. 500 이하에서는 하나씩 나오도록 또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500 이하에서는 하나씩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500 픽셀 이하에서 하나씩 네,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500 이하에서는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UI가 됐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반응형의 CSS까지 모두 완료를 했고요. 완성본 다시 한번 볼게요. 완성본에서 네, 완성본을 보면 얘도 지금 이렇게 2개로 나올 때 이 부분이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썸밋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 부분도 여기에서도 반응형을 해볼게요. 이거 아까 플렉스로 돼 있었으니까 플렉스에서 플렉스를 풀어버리고 아래로 내려도 돼요. 그죠? 자, 그러면 700픽셀 700픽셀 이하에서 제가 내려오도록 CSS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아래로 내려오도록 방향만 바꿔버리면 되죠. 플렉스에서는 요소를 세로로 기본이 플렉스의 디렉션이 row에서 가로 방향인데 그거를 컬럼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을 품고 있던 부모 우리가 플렉스를 누구한테 지정했었는지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개발자 도구에서 폼에 가보면 폼에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했었으니까요. 선택자를 이걸 쓰고 했었으니까 여기에서 방향을 바꿔봅니다. 개발자 도구에서 임시로 바꿔볼게요. 플렉스의 디렉션을 컬럼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빠르게 반응형을 만들 수 있겠네요. 자, 요 선택자를 가지고 와서 700픽셀 이하 구간 여기죠. 여기에서 스타일을 플렉스의 디렉션을 컬럼으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거 지금 넓으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700픽셀 이하에서는 화면과 같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HTML과 CSS는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스크립트를 통해서 오픈했던 맵을 이용해서 API 넣어주고 도시 이름을 입력하면 그 입력한 걸로 쿼리를 작성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나온 걸 가지고 HTML에 여기에 리스트 형식으로 출력을 해주면 된다 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임시로 했던 거는 주석 처리하고 스크립트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